지금부터는 1탄, 2탄, 3탄에 달렸던 수많은 댓글들 중에 좀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읽어보면서 속 시원한 해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오버 트레이닝 공감 간다. 제가 가는 헬스장에서 어느 아주머니 PT 받는데 거의 유격 훈련 받더라. 그날부터 안 보임. 오버 트레이닝이 좀 과하게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캐파시티 용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때려 넣는 거죠. 그럼 좋은 트레이너분은 아닌 거네요. 욕심이 많았거나 경험이 없거나. 너무 의지가 앞서. 그러니까 트레이닝의 원리 중에 개별화의 원리가 있거든요. 네. 안 지켰다라고 해야 돼. 그 원리가 안 들어갔다라고 해야지. 근데 그것도 있을 거예요. 안 지켰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신입 트레이너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쌓아 올라가는 건데 실제로는 안 지켰다라기보다는 몰라요. 그러면 이제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볼게요. 저도 진짜 궁금한 내용이었어요. 전문적인 선생님께 운동을 당연히 배우고 싶지만 이분이 진짜 괜찮은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제 첫 번째 PT쌤은 문신 PT에 저보고 몸치라고 비꼬기까지 했어요. 중간에 핸드폰만 보시기도 하고 유유. 뭐 문신 있다고 나쁜 쌤은 아니겠지만 전문적인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운동하고 싶어요. 전문적인 선생님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딱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첫눈에 보고 알 수 있다. 그건 무당이에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무슨 직업에 있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굳이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트레이너 자격사항을 올려놨는데 태권도 4단, 수상스키 뭐 너무 많이 적혀 있으면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전문 프로필하고 무슨 관계지? 트레이너한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왜 당신한테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트레이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랑 운동하면 살 빼져요, 기똥 차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들어도 이 사람은 전문성이 없구나. 제가 PT를 받는다 하면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랬을 때 뭐 이 사람이 뭐 만약에 서울대 뭐 의과대학 졸업 하면 그 의사는 왠지 신뢰가 가는 것처럼 전문성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확실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 전문 지식은 아무리 얘기해도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좀 젠틀하고 예의 바르고 열정적인 그 모습을 볼 것 같아요. 제가 일반인이라면. 그나마 좀 필터링 할 수 있는 건 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리엔테이션을 받아봐라.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보고 나랑 맞는 사람. 요즘에는 저희 체육관에서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꽤 있는데 한 명의 트레이너랑 운동을 오리엔테이션을 받지 말고 2명, 3명 정도는 받아봐도 괜찮다. 나랑 안 맞는데 좋은 트레이너일 수도 있어요. 두세 군데 체육관 오리엔테이션을 받아보고 상담 받아보고 그리고 트레이너들이 하는 말을 너무 내가 이해를 못하면 그 사람도 이해를 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그냥 팩트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트레이너 할 때 어떤 회원님이 되게 깐깐해 보이셨는데 막 상담을 하다가 내가 여기서 몇백만 원을 내고 당신한테 PT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좀 긴장을 많이 했지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결제를 한 다음에 좀 가까워졌는데 그런 말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말해준 트레이너가 여기밖에 없었다. 난 그 말에 신뢰해서 결제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자랑인가? 뭐 그런 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죠. 많이 오리엔테이션을 해보고 많이 맞는 선생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좋은 전문가 트레이닝 선생님을 만나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음 댓글로 가볼게요. 너무 공감되는 논의네요. 트레이너라면 지긋지긋합니다. 남친 컨셉 잡고 말하기도 애매한 과한 터치. 운동하면서 통증이 생겨서 얘기했더니 회원 혼자 운동할 때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회원 탓. 진짜 전문 지식 없고 기계처럼 몇 가지 운동시키고 자세 봐주고 그게 트레이너인가 싶네요. 대형 짐일수록 매출 압박이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지긋지긋 트레이너 새끼. 과한 감정을 담아서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이 댓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깝네요. 사과드립니다. 터치는 제가 그 1화에서 장갑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도 그 댓글 봤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되게 그거를 좋게 보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지. 당연히 다 터치가 당연한 건지 저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알았는데 그런 게 있다는 지식을 얻고 갑니다. 댓글에서 이야기하는 트레이너들은 결국에는 오래 못해요. 고객들이 인정을 안 할 거고요. 본인 스스로 떳떳해지지가 못해요.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좋은 트레이너는 오래 한 트레이너가 좋다. 후계 많이 받고 계속 그렇게 되는 트레이너가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는 트레이너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아까 홍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뽐내는 게 아니라 회원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재미없게 얘기하는 거라서.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그 신뢰감과 어떤 진실성과 근데 재미없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좋은 트레이너 찾는
것 중에 하나 네. 얘기해도 되나?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한 부분이에요. 트레이너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몇 명을 트레이닝하고 있냐고. 6개월 이상한 트레이너 회원들이 몇 명이냐, 1년 이상한 회원님들이 몇 명이냐, 당신이랑 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은 어떤 효과를 얻었었나요? 라고 좋았어요. 라고 하면 좀 이상한 거고, 어떤 효과가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 트레이너가 좀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는 이 트레이너는 자기가 운동을 가르치는 회원님들의 데이터를 숙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처음에는 이랬는데 내가 얼만큼 향상시켰고 이런 것들이 평균적이야 라고 하는 정량적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면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디빌딩을 공부해서 그게 마치 운동의 전부인 양 이해하고 있는 트레이너들이 너무 많다는 것. 95%는 보디빌딩을 하고 있음이라는 댓글이 있어요. 퍼스널 트레이너 이꼴 보디빌더라고 보는 시야는 조금 개선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진짜 보디빌더를 하고 싶어.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배우는 건 맞죠. 그 보디빌더들은 프리웨이트나 머신이나 뭐 그런 운동들을 누구보다도 잘 가르쳐 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이 다다. 근력 운동이 다다라고 보면 그건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야를 넓게 가져갈 필요는 있다. 바디빌딩은 스포츠고, 스포츠의 목적은 건강보다 뭐 경쟁이나 순위에서 1등을 하는, 약간의 몸 건강적으로 나쁜 점이 있더라도 그게 더 우선시 되는 거거든요. 복합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건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걸 할 수도 없고, 더 안 좋은 운동도 있죠. 미적으로 더 보여지는 데에 포커스를 둔다면 그 운동이 맞죠. 3대 500도 좋고 300도 좋고, 무게를 높게 쳐서 근력을 향상시키면 다 좋은데 너무 위험해요. 무겁게 하면 할수록 잘하는 거고, 한 개 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 선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리스크가 너무 커요. 잘못되면 다칠 수도 있어. 평생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단 한 번의 실수로 몇 년 동안 운동을 못하고 허리가 날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날아간다니. 그러니까 무겁게 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치고 잘하면 되는 건데, 너는 80 치고 너는 90 쳐. 그냥 계속 무겁게 치는 걸로 자꾸 포커스를 두고 가잖아요. 그거는 진짜 몰라서 무식한 거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겁게 치는 걸 자꾸 권장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스포츠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죠. 근데 건강 관련 측면에서는 좀 일반인 분들이 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다. 이제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모르겠지만 3대 500 이하는 난 트레이너라고 인정 안 해요. 그냥 헬스장 직원임 이라는 댓글이 있어요. 파워리프팅 선수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어. 나는 공감을 하겠어요. 근데 3대 500 이하는 트레이너가 아니다? 그럼 나 아닌데. 그 댓글 다신 분이 목적이 무거운 걸 드는 걸로 트레이닝을 많이 했나 보죠.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럼 다음 댓글 읽어볼게요. 나는 PT 여러 번 받아봤는데 결론은 PT는 받지 말자. 자기가 운동할 의지, 몸이 좋아지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유튜브 보고 운동선수들 동작, 스쿼트, 데드 보면서 내 동작 영상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보면 무조건 좋아진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스쿼트 데드리프트만 하려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는 것,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운동에 대한 대중성이 늘어나는 거는 너무 좋은데, 유튜브에서 하는 거는 이제 동작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원리를 알려주면 줄여서 어차피 보지도 않을 거니까 그런 얘기가 점점 줄어드는 거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해도가 없고 그냥 요거만 그대로 카피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건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요리사들은 요리를 할 때 레시피를 알려주잖아요. 음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에는 레시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가르쳐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근육의 톤, 관절의 뭐 가동 범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레시피가 존재할 수 없는 게 운동이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혼자 이렇게 너무 빠져드는 건 좋지 않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 PT 받다가 2번 횡문 근육해증 걸렸어요. 횡문 근육해증이라고. 횡문근 융해증.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횡문근 융해증 걸렸어요. 하는 댓글이 있는데요. 아팠겠다. 너무 과하게 한 거죠. 본인이 갖고 있는 거는 10인데 뭐 한
15, 20을 계속 넣은 거죠. 이제 근육이 녹아버린 거예요. 이게 근육이 녹은 거예요? 이게 오버 트레이닝 한 대표적인 잘못된 부작용이네요. 근육이 녹으면서 이제 독성 물질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독성 물질을 거르기 위해서 신장이나 그런 애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또 그게 또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이제 신장도 망가지고 몸도 되게 안 좋아지는. 응급실로 뭐 가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와. 이게 만약에 지금 PT 받다가 횡문근 유해증 왔다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어떤 도움을 내가 받았는데 병에 걸렸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운동하다 횡문근 유해증이 왔으면 대단한 멘탈이다. 근데 PT를 받다가 횡문근 유해증이 왔으면 그 트레이너는 굉장히 트레이닝 경험이 없거나 운동 처방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무조건 이렇게 조교처럼 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미디어에서도 고도 비만자분들 모아놓고 100명 모아놓고 운동을 막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운동을 시켜놓고 아프면 탈락, 열심히 안 하면 탈락, 밥 안 먹이고 탈락. 뭐 그냥 100명 모아놓고 딱 한 명 30kg, 40kg 뺀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 잘못된 미디어에서 진짜 가십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폐해인데 나머지 99명은 무슨 잘못이에요. 아까 운동하다 다쳤다는 사람도 운동하다가 만약에 다쳤다, 운동하다 통증이 있다, 이건 무조건 트레이너 잘못이에요. 운동하다가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멈추는 거고 다치면 안 되게끔 트레이너가 계속 모니터링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들이 정량적으로 트레이너들은 갖고 있고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모르잖아요?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멋진 것만 따라한 거고 실제로 운동을 전공한 체육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가볍게 운동장을 뛰라 그랬어요. 정말 가볍게 뛰어보라고. 그러고 나서 심박수를 측정을 했어요. 90%가 넘는 사람들이 심박수가 130, 140, 180도 나오고 젖산염 수치가 2mm몰 이상인 사람들이 90%가 넘었어요.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가벼운 정도의 강도가 어떤지 본인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인들한테 일반적으로 그냥 운동하라고 시켰을 때 운동의 강도를 적정하게 하기는 정말 어렵다. 알려줄 수 있는 게 전문성 있는 트레이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것들을 트레이너들이 알려주기 어렵다면 PT를 쓰세요. 이건 잘못했다. 1번. 화려한 자격증으로 중무장한 일반인 몸매의 10년차 트레이너 대 기본 자격증뿐인데 몸이 워너비인 20년차 트레이너. 1번과 2번 중 난 어떤 걸 선택할지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몸이 워너비인 20년 차 트레이너. 대표님들 다 생각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지금 이 1번, 2번 가지고 뭐가 더 낫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고요. 그냥 10년 차, 20년 차라고 하면 나는 20년 차한테 트레이너 한번 트레이닝 받고 싶다. 뭐 이 정도인 거지. 저는 저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일식 자격증이 있는 20년차 요리사, 한식 자격증이 있는 10년차 요리사인데 이 사람이 내가 일식을 먹고 싶으면 일식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한식을 먹고 싶으면 한식 10년차래도 한식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게 네. 딱 정리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딱 됐습니다. 인스타용 겉멋 트레이너들은 싹 다 갈라서 사라지면 좋겠어요. 안 돼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일 거예요. 정답. 여기가 정답이에요. 본인의 몸을 뽐내는 건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부족한 거, 그리고 남을 비하하는 거, 그런 건 하지 말아야지. 그쵸. 누군가의 우린 소중한 자식들이고 좋은 말, 예쁜 말 하나씩 남겨주세요. 알았죠? 다음 댓글은 조금 길어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백날 떠들어보는 거 한 번 더 떠들어봅니다. 자격증도 다 찍어내기 식이라 필라테스던 보디빌딩이건 1개월이면 자격증 발급해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들도 문제고 그 자격증이 나오면 강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웃겨요. 10년째 업계에 있지만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뭘 믿고 몸을 맡기냐고요. 알면 못 맡기지. 트레이닝 경험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일반인 중에 간혹 더 망가져서 병원 다니다가 의사가 운동해야 된다고 하니까 겨우겨우 다른 센터 찾아 PT 받는 경우도 많죠. 쪽팔리고 화나는 일이에요. 트레이너라는 직업 자체의 프라이드와 기준점이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직원이 급히 필요해도 어리거나 1-2년 활동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안 뽑게 돼요. 교육을 해줄 여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수업료 더 주더라도 공부를 계속하고 연구하는 트레이너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 초중반의 어린 트레이너분들 제발 겸손한 마음 가지고 공부하세요. 회원들 못 걸어가게 조져놓는 게 트레이너가 아닙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걸맞는 트레이너가 되셨으면 들이라고 굉장히 진정성 있는 댓글을 길게 남겨주셨어요. 뭐 틀린 말 없고요. 다 맞는 말이고요. 여기서는 또 구조적인 걸 하나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트레이너의 그
레벨이 1, 2, 3, 4, 5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신입 트레이너들에도 원한테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1년 차와 뭐 10년 차가 똑같이 그냥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한 단일 상품의 가격을 내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티칭을 직접 하는 트레이너 입장에서도 이건 모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약간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좀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뚱뚱한 사람은 화가 많나요? 여기 있잖아. 마모루 뚱뚱한 애가 여기 누가 있죠? 저요. 아니야, 이거 나야. 아 근데 네.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저 트레이너 그만둔 지 8년 정도 됐고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 엄마도 이거 다 본단 말이에요. 우리 와이프도 있고 우리 딸도 있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내가 이런 댓글 살 뺄 테니까 부탁드릴게요. 이건 근데 건강관리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럴 건 없고 다들 예쁜 말, 좋은 말 하나씩 남겨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 많이 받아요. 보기보다 여리시니까 여러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 훈훈하게 이거 좋은 댓글 하나 읽고 좋은 댓글 하나만 좀 좋은 댓글 하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꽂힌 그 댓글이 있어요. 좋은 거로 마무리해 주세요. 네, 마지막 댓글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토론 자체가 질이 높다는 게 느껴지네요. 트레이너에는 관심이 별로 없지만 엄청 몰입하면서 봤습니다. 다른 직업 인터뷰도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네요. 이거는 저도 보다가 맞는 말이다 딱 하고 꽂혀서 읽은 댓글인데 어떠신가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진짜 업계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이에요. 근데 그 진실은 좀 구독자분들께서 좀 느껴지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그냥 감사하죠. 네. 3편 촬영하고서 네. 저희끼리 이제 조금 격양됐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게 업로드 되고 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되게 지인분들도 많이 주시고 잘 봤다고 30분 보는 게 가능할까 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봤다라고 연락 주시는 분도 있고 DM으로도 이렇게 좀 좋게 말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댓글 되게 힘이 많이 됩니다. 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미약하지만 그래도 계속 좋은 영향 끼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촬영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이 업계 인식들을 바꾸고자 하는 이 열정이 정말 진심이고 대단하다는 느낌을 오늘 받았어요. 질 좋은 피트니스 업계를 위해서 이 애써주시는 대표님들의 바람이 좋은 영향력으로 발휘되는 그날까지 하나, 둘, 셋! 트레이너지만 괜찮아! 나는